이번 영상에서는 콤보 상자를 활용한 다이너믹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3번 영상에서 우리 또한 콤보 상자를 활용을 해서 동적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그때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VBA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트 1에 A열에서부터 D열까지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코드명들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2에 가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시트 2에 갔더니 콤보 상자가 있고요. 처음에 선택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콤보 상자 선택하셔서 AA라고 하는 코드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트가 나타납니다. BB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또 BB에 대한 또 차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 동적 차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시트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제가 시트 1에 갔습니다. 현업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잡고요. 제가 컨트롤 C, 간단하게 컨트롤 V, 항목을 제가 DD로 바꿨습니다. DD로 바꾸고 결과 시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상자를 선택을 했더니 DD라는 항목이 더 자동으로 추가가 된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VBA를 활용을 한 이 동적 차트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열방향이든 그 다음에 행방향이든 데이터가 더 추가가 돼도 자동으로 범위를 잡아서 유저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뿌려준다.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DD 항목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시트 2에 갔더니 DD 항목은 지워지고 이렇게만 보여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굳이 어렵게 이렇게 VBA로 코딩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제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보통 차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피벗 차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차트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꺾은 선형 차트로 피벗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피벗 차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들어가셔갖고요. 아무리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게 피벗 차트 안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차트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 차트로 만들 때는 제가 기존의 로우 데이터가 열방향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단순히 카피 페이스트 해갖고요. 이렇게 행열 바꿈만 했을 뿐입니다. 행열 바꾸기 한 다음에 제가 일행에다가 자동 필터를 끼웠습니다. 자동 필터를 끼우고요. 제가 자동 필터에서 나는 코드 AA 항목만 보고 싶어. AA 선택을 하게 되면 AA 항목에 대한 차트만 나옵니다. 그쵸? 다른 함수를 쓰거나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카피 페이스트 자동 필터 걸고 그냥 범위 잡고 이렇게 차트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좀 전처럼 우리가 현업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범위 잡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오셔갖고요. 여기다가 데이터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오고 제가 DD라는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을 때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범위가 바뀌어집니까? 안 잡혀지죠. 그렇죠? 이러한 단점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현업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포기? 아니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였습니까? VBA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완성 파일은 닫고요. VBA로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파일 닫고, 샘플 파일, 열어갖고요. 샘플 파일에 가시면 시트 1에 로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2에 제가 그냥 텍스트 박스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색깔만 칠해 놨을 뿐입니다. 칠해 놓고요.
차트가 어디에 만들어져서 뿌려질 거냐면 E2셀에서부터 P24셀까지 여기에 차트가 이쁘게 들어오게끔 만들 겁니다. 자,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게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콤보 상자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콤보 상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상자는 개발 도구 삽입에 가셔갖고요. 액티브X 컨트롤에 있는 콤보 상자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 클릭.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이쁘게 한번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콤보 상자가 만들어졌고요. 자, 요 콤보 상자의 이름은 자동으로 콤보 박스 1로 잡혔습니다. 이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Alt F11키 누르셔갖고요. 자, VB 이 창이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잠시만요. 좀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VB 이 창에 들어오셔갖고요. 어떠한 프로시저를 선택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콤보 상자 시트 2를 선택을 했다가 시트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콤보 상자에 누구의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B1셀에서부터 D1셀까지의 이 코드 값을 자동으로 어디에 콤보 박스에 불러오게끔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가 CC10까지 밖에 없습니다만 코드 값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시트 2가 액티베이트 되자마자 요 콤보 박스에 원본의 값을 불러오도록 코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 F11키 눌러갖고요. 자, 해당 시트가 액티베이트 되자마자 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콤보 상자가 있는 시트가 시트 2죠. 자, Alt F11 자, 시트 2가 있는 자, 요 시트명.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코드 창이 보여집니다. 자, 요게 지금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하기 위한 자, 전 단계고요.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어디? 콤보 박스에서 원하는 개체 이벤트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워크북을 선택을 자, 워크시트죠.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워크시트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해당 시트 2가 뭐 되자마자 활성화되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명령문이 실행이 돼야 될 거니까 해당 시트가 활성화되자마자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많이 남네요. 자, 불필요한 공간 삭제하시고 자, 불필요한 자, 이벤트 자, 삭제하시고 액티베이트만 남기겠습니다. 자, 액티베이트 이벤트가 실행이 되자마자 해당 액티베이트가 시트가 액티베이트 되자마자 어떻게 할 거니? 콤보 박스에 값을 불러올 거야. 누구의 값을 불러올 거야? B1셀에서부터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자, 범위를 잡아서 불러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복문 중에서도 for each next 문을 쓰겠습니다. 자, for each next 문의 공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개체 변수 in 그 다음에 전체 범위가 들어오고 next로 자 끝나야 되겠죠. 자, for each next 문에서 전체 범위 먼저 입력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전체 범위가 뭔데? 전체 범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자, 시트 1의 range B1셀부터죠. 자, B1셀부터 시작을 해서 시트 1의 range B1셀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까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 해서 Excel to Write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cel to Writ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Excel to Write는 VB의 내장 상수 2번으로 잡히니까 2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코드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 범위 전체 내에서 자, 셀 하나하나를 임의의 변수 C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C라는 임의의 개체 변수가 나왔으니까 디멘션 하셔야 되겠죠. C as range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는 것은 어디 B1셀, C1셀, D1셀 많이 값이 더 들어온다면 E1셀, F1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그 셀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값을 어떻게 할 건데 시트 2에 있는 콤보 박스에다가 값을 자 집어넣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2의 콤보 박스 1에다가 뭘 해? 자, 원본의 데이터의 범위로 하나씩 추가해 add 아이템이란 메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add 아이템 시켜 무엇을? C에 들어온 값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기에 앞서서 워크시트에 오시면 자, 워크시트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콤보 상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조절점이 나오는데 조절점은요, 현재 개발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가 ON이 되어 있습니다. 왜 ON이 되어 있냐면 ActiveX 컨트롤에 있는 컨트롤들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엑셀이 디자인 모드가 ON이 됩니다. 디자인 모드가 ON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해당 컨트롤이 자,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디자인 모드를 한 번 더 끄셔갖고요. 자, 오프 시킨 다음에 하셔야지 실행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 1에 갔다가 시트 2가 액티베이트가 되면 자, 콤보 박스에 값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쵸? 근데 한 번 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시트를 갔다가 시트 2에 오게 돼서 콤보 박스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값이 계속해서 더 플러스 돼서 2배로 늘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콤보 박스에 값을 더 add 아이템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콤보 박스의 값들을 콤보 박스의 값들을 어떻게 해? 클리어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깨끗하게 클리어하고 다시 add 아이템 시켜 되고는 거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트에 갔다가 여기 왔을 때 ABC 또 다른 시트에 갔다가 다시 또 와셔서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콤보 박스에서 제가 AA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디에 여기에 차트가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이 차트를 그리시려면 차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원본 범위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원본 범위면 AA이면 어디 날짜 여기 A2 셀에서부터 이만큼 데이터가 있는 저 밑에까지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잡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콤보 박스에서 어디를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BB를 선택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범위가 이 부분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BB 이렇게 범위를 잡겠죠.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원본의 범위는 항상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 동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수식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름 관리자, 이름을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름은 제가 좀 삭제를 할게요. 제가 미리 연습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하실 건데 자, 이름 정의.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워크시트에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범위를 잡으시고요. 연속된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어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자, 대화 상자가 뜨죠. 그 중에서 누구는 자, 왼쪽 열, 끝행, 오른쪽 열은 전부 다 자, 언체크한 상태에서 첫 행을 가지고 내가 이름을 설정을 할게. 날짜 AA, BB, CC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 정의를 할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만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자, 이름 4개가 자, 어떻게 첫 행의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엑셀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수동으로 한 거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VBA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VBA에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Alt F11키 누르셔서 자, 이 부분이 뭐였었다고요? 자, 콤보 상자를 제어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붙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이름 정의를 해서 자, 이것은 어디서 이름 정의를 할 건데 뭘 하기 위해서 차트의 원본 데이터의 범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름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범위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 누구의 범위를 가지고 A1 셀을 기준으로 자,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로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로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 F11. 자, 연속된 범위를 제가 임의의 변수 RNG 변수로 잡아갔고요. 자, 시트 1에서 range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잡겠다. current region. 자, 임의 변수 RNG가 나왔으니까 디멘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NG as range 타입으로 받을 거고요. 자, 그래서 RNG 영역을 가지고 뭘 할 건데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를 할 거야.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있죠. 그쵸? 자, 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자, VBA에서는 어떻게 해요? create names라는 메서드로 잡힙니다. create names 한 칸 띄우고 자, 아까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할 때 아까 우리 대화 상대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첫 행에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요 화면을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Alt F11 자,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만요. 자, 인수들이 보이죠? 자, 탑은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첫 행이었었습니다. 첫 행이 지금 탑이라는 인수로 잡히는데요. 자, 이것을 아까 체크했으니까 true. 나머지는 어떻게 했었는데 전부 다 uncheck 했었죠. 따라서 false, 그 다음에 bottom, false. 마지막에 right도 체크를 하지 않았으니까 false로 잡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셔서 이름 정의. 자,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activate니까 자, 갑니다. 자, 시트 1에 있다가 시트 2에 오게 되면 콤보 상자에 값들이 들어오고 자,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름들이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름 정의까지 했는데 자, 이름 정의를 하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트 1에서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그 범위를 잡아서 이름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름 정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에러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름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쪽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이름을 삭제하는 코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을 삭제하는 코드. 자, 이름을 삭제하는 코드 또한 어떻게 해요? for each next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체 변수. 자, in 그 다음에 전체 범위. next로 마무리 되셔야 되겠죠? 자, 전체 범위부터 입력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체 범위에서는 this workbook 이 통합 문서에서 모든 이름들, names라는 속성, 이 통합 문서에 설정된 모든 이름들이 전체 범위고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임의 변수 n으로 잡겠습니다. 자, 임의 변수 나왔으니까 선언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n as 무슨 타입으로? name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자, 선택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name을 어떻게 할 건데 자, 그 name을 하나씩 삭제하시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름이 4개밖에 설정이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실무에서요. 이름이 많게 되면 그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리 속도를 자,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보조적인 코드를 집어넣을게요. 어떤 코드? 애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을 뭐 할 거야? false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삭제되면서 기존에 있던 수식이 재계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 재계산이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calculation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cal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시트 내에서 수식에 가시면 계산 옵션 보이시죠? 계산 옵션에서 자동과 수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동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수식이 하나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모든 셀의 계산들이 자동으로 다시 재계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 속도를 자, VBA에서 하시게 되실 때는 자, 이 부분이 자, 좀 처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자, 이름이 삭제되는 동안은 이름이 어떻게 자, 계산 옵션이 뭘로 할 거야? 수동으로 할 거야. 자, 수동이 되면 재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수동이 매뉴얼 타입입니다. 자, 요것을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엑셀의 디폴트 값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컨트롤 C 그것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름 삭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엑셀의 기본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true가 기본 값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자동이 기본 값이니까 오토매틱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시트 2에 들어갔을 때, 자, 콤보 상자에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이걸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동료들한테 콤보 상자가 해당 시트가 액티베이트가 되자마자 콤보 상자에 선택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다가 자, 시트 2의 콤보 박스 1에다가 값을 강제적으로 부여를 할게. 뭐라고? 선택하세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 1에 갔다가 시트 2에 오시면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메뉴가 강제적으로 부여가 되고요. 자, A에 선택을 하고 뭐 BB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이름 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에 가셔갖고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면 이름 4개가 자, 중복되지 않고 이쁘게 이름 정의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해당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가 됐을 때 필요한 작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슨 작업? 자, 메인이 되는 작업이 남았죠. 어디에? 나의 동료가 콤보 상자에서 코드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디? 자동으로 E2 셀에서부터 P24셀에게까지 자동으로 차트가 그려지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했을 때? 콤보 상자에서 유저가 값을 바꿨을 때, 맞죠? 자, 그러면은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개발 도구에 가셔갖고요. 디자인 모드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편집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콤보 상자를 어떻게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VB 이 창에 뭐가 자동으로 나오냐면 콤보 박스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자, 콤보 박스에 들어가셔도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왜 체인지 이벤트냐면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자, 값을 바꿨을 때 뭐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자, 체인지 이벤트가 맞습니다. 자, 체인지 이벤트에 들어오셔 갖고요. 어디? 자, 이제 차트를 생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 생성하는 코드는 VBA 62번 영상에 자, 차트를 생성하는 코드, 가장 기본적인 차트 생성 코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 때 엑셀 2007부터 차트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쉐이프 개체가 한번 만들어지고 그 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셔야지만 자, VBA로 코딩하실 때 자,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자, 일단 자, 셋문으로요. 자, 쉐이프 개체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쉐이프 개체는 제가 임의의 변수 sh라고 잡겠습니다. 자, sh는 시트 2에 자, shapes라고 하는 컬렉션 개체에다가 뭘 할 거야? 자, 차트를 올리셔야 되겠죠. 자, 차트 2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를 지우시고요. add 차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게 저는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add 차트 하시고 괄호 여시게 되면 자, 파라미터 값들이 보이시죠?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 첫 번째 파라미터 값만 필요합니다. 어떤 거? 엑셀 차트의 타입. 차트의 종류를 뭘로 할 거니 하시고 점 하시고요. 자, 우리는 꺾은 선형으로 할 거니까 꺾은 선형의 이름은 엑셀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갖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만들어진 상태냐면 자, 어디에 쉐이프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분홍색 차트를 변수로 받는 작업을 자, 지금 할게요. 자, 차트는 ch라는 변수로 잡아갔고요. sh 쉐이프 개체 위에 만들어진 차트를 뭘로 ch라는 변수로 잡았습니다. 자, 변수 2개가 생성이 됐으니까 디멘션 하셔야 되겠습니다. sh는 as 뭘로 쉐이프 개체로 선언을 하셔야 될 거고요. ch는 as 차트니까 차트 타입으로 자, 선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만들어지셨으면 자, 그 밑에 어떻게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의 요소는 CH 변수 받은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 구문으로 갈게요. 여러 가지 항목을 쓰셔야 되니까 with CH and with 문은 자, 블럭 구문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CH에 들어가셔갖고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차트의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자, 여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원본 데이터의 범위는 뭘로요? set source data라는 메서드로 잡힙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셔갖고요. 자,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유저가 AA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디? 자, 차트의 원본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유저가 어디를 자, 차트의 원본의 콤보 상자에서 BB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차트의 원본의 범위는 어디? 자, 여기 날짜와 그다음에 어디? BB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을 자, 지금 제대로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set source 데이터에 가셔서 일단은 자, range 자, 날짜의 범위 날짜라고 하는 범위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디 시트 1의 range 자, 어디 날짜라고 하는 수식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날짜라는 이름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이름 정의한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름 정의한 것을 활용할 거니까 이름 정의한 것은 큰 따옴표 하시고 해당 이름 정의한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컴마 하시고 자, 어디 시트 1의 range 자, 만약에 우리가 AA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름 정의한 항목 AA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콤보 상자에서 아직 덜 끝나서요. 자,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만약에 BB를 선택을 하자. 여기 지금 코드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런데요. BB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BB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드 코딩 AA 변수로 가지고 AA의 범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BB를 선택을 하든 CC 코드를 선택을 하든 계속해서 AA 범위밖에 못 갖고 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시트 2의 콤보 박스 1에서 선택한 값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이름 정의를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가지고 오시면 되시는데 잠시만요. 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영역이 하나, 두 개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러가 생깁니다.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으셔야 됩니다. 하나로 묶는 것은 어디? 자, 유니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니온이라는 메서드 합집합을 구하는 메서드거든요. 유니온으로 묶어주시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원본의 범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니? 자, 차트의 제목은 자, has title이라는 속성으로 잡힙니다. has title을 뭘로 할 거야? 차트 제목 안 집어넣을 거야? first.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범례 has legend라는 속성으로 잡히는데 이것도 안 집어넣을 거야. 자, first로 하시게 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차트 요소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차트의 이름, 차트의 위치, 차트의 크기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VBA가 자기 멋대로 아무데나 아무 VBA의 기본 사이즈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이즈로 차트를 자,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 with 뭘로? 여기 보면 sh 변수 받은 걸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ith, sh, and with 블럭 구문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차트의 이름은 name이라는 속성을 잡으셔갖고요. 자, 뭘로 할까요? ch1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위치는 일단 탑과 left 속성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요 탑과 left는 탑, 레프트, 자, 위치를 지정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편한 방법은 자, range, 셀의
자, 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투 셀에서부터 P24셀까지 여기에 차트가 이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춰 갖고요. 자, 탑의 위치는 자, 시트 2의 레인지 어디요? 아까 이 투셀이었죠. 이 투셀에서부터 P24셀의 이 전체 범위의 탑의 위치와 일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치는 탑과 레프트 속성을 다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잡힙니다. 자, 이것은 똑같으니까 자, 이거 복사할게요. 자, 요만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레프트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뭐다? 차트의 위치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사이즈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의 사이즈는 위드 항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위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 영역에 자, 너비와 일치를 시켜 그 다음에 차트의 어디 높이를 지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높이는 하이트라는 항목으로 가져가셔갖고 그 또한 이 영역의 하이트의 높이와 일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셔서 차트의 요소, 차트의 이름까지 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차트의 지정을 해봤는데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시트 1에 갔다가 자, 시트 2에 오시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뭐를 저기 지정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에서 유니온 메서드 시트 1의 레인지 2 콤보 박스 1 맞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군요.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차트를 만들 때 보세요. 자, 차트를 만들 때, 자, 지금 보시면 자동적으로 기본 값이 콤보 상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셔요 라는 옵션, 자, 선택하셔요, 하세요 라는 자, 텍스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VBA가 아직까지는 뭘로 인지를 하냐면 자, 요 유저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뭘로 잡는다? VBA는 지금 범위로 잡는데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트의 원본의 범위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에러가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은 항상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들여쓰기 조금 이쁘게 할게요. 자, 어떨 때 하냐면 만약에 시트 2의 콤보 박스의 값이 뭐가 아니면 선택하세요가 아니거나 그리고 또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의 값이 혹시나 뭐가 아니면 공백이 아닐 때만 차트를 생성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묶어주셔야지 자, 아까와 같은 에러가 생기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가겠습니다. 자, 시트 1에 갔다가 자, 시트 2에 오셔서 자, 제가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또 BB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보세요. 차트가 지금 계속해서 해당 자리에 누적해서 쌓여지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그렇죠? 따라서 콤보 상자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기존에 있던 차트는 지워지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기존에 있던 차트는 지워져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존 차트 삭제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존 차트를 삭제하는 코드는 간단합니다. 시트 2에 모든 차트들을 뭐해? 딜리트해 라는 코드를 넣으시게 되시면 되는데 이게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해당 시트에 차트가 없으면 에러를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 에러를 무시를 해줘야 되니까 어디? on error, resume, next라는 코드로 한 번 더 묶어주셔야 되죠. on error go to 0이라는 코드를 넣으셔서 자, 에러를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혹시나 모를 자, 차트를 삭제하게 되면 자,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자, 엑셀에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버리면 또 프로시저가 중단되니까 그렇게 묻는 대화 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코드는 어떤 거요? application. display alert라고 써요. 경고창을 안 보이게끔 할 거야. 자, 근데 요거는 엑셀의 기본 값을 바꾸는 부분이니까 위험하죠. 컨트롤 C 하시고 맨 마지막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엑셀의 기본 값인 true로 다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 차트까지 삭제까지 끝났는데 저장하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타이핑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러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러트라고 하는 경고창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자, first.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얼러트죠. 그쵸? 자, 요것만 복사. 여기를 자 붙여 넣고요. 그쵸? 자, 경고창을 다시 원래 기본 값으로 나타나게끔 바꿔 놓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재 통합 문서. 자, 현재 통합 문서 이벤트 프로시저에 들어가서요. 현재 이 통합 문서가 뭐 됐을 때 오픈이 됐을 때 자, 오픈이 되면 어디요? 시트 2가 아닌 시트 1이 먼저 액티베이트가 되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트 2가 액티베이트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값들이 자, 제대로 VBA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 시트 1을 먼저 선택하는 게 보다 안정적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해당 워크북이 오픈이 될 때 시트 1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액티베이트가 됐으면 좋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닫았다가 한 번만 다시 열어볼게요. 자, 여셔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트 1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시트 2에 가서 자, 자동적으로 선택하세요가 뜨여져 있고요. 자,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다른 시트 갔다가 자, 돌아와도 여전히 제대로 구동이 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자,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범위를 잡고 자, 우리는 간단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쪽에도 자, 컨트롤 V를 해볼까요? 자, 컨트롤 V를 해갖고요. 항목을 좀 바꿔볼게요. DD E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시트 2에 갔을 때 선택하세요 갔더니 자, 어떻게 해요? 자, 항목이 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VBA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반 차트로도 구현이 안 되고 피벗 차트로도 구현이 안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이 요 VBA니까 자, 여러분들 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요. 자, 실무에 적용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꿀 거라고 하면 이러한 범위만 조금 바꾸시면 되겠죠. 범위와 이름 그리고 차트의 위치 이러한 범위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조금만 읽을 줄 아신다면 이런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에 반드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